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도 이제 지수가 좀 급등이 나왔죠.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뭐 꾸준한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때 코스피 월봉 얘기해드리고 나서 아주 무서울 정도로 세게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상승이 잘 나오는 이유, 그죠? 요거 얘기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얼마나 지금 수많은 재료들에 의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뭐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떠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나라 잘못될까봐.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가 망할까봐 보통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할까봐, 뭐 심지어는 이제 나라가 공산화될까봐 이제 그런 염려와 걱정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좀 쉬거나, 아니면 원래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뭐다 손절을 때리는 사람도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릴 테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이 다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 그때가 항상 바닥이었고, 또 모든 게 이제 끝나는 때더라고요. 힘든 게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그런 이제 인간지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오늘 그 얘기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듣고 나시면 도움도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지수부터 빨리 설명을 해보죠.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0.6%, 코스닥도 0.6% 올랐는데, 미국 쪽 증시는 어제 휴장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에 전혀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지수가 다 올랐죠.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1월 달에도 계속 올라온 거나 다름이 없었고, 2월 달에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왔죠. 그래서 그냥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쉬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잘 올라오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요 개미들 다 축 처졌어요 지금. 네,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로 개인들이 축 처져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자 보세요. 방송을 더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안 듣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왜 그러겠어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지친 거지 이제 심리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이상할 정도로 지수는 잘 올라가죠, 그죠? 네. 자, 이걸 보세요. 이게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전에 이런 얘기 했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거래량이랑 특히 거래대금이 늘어나야 된다. 그쵸? 거래대금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잘 보시면, 자, 비상계엄령이 터지기 전에는 거래량이 요 정도였어요. 근데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좀 약간 혼란스러웠죠. 그러니까 거래가 좀 늘어납니다. 대통령이 체포되고 뭐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죠. 근데 거래량은요 어쨌든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비상계엄령 전이랑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못 느끼실 겁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그랬잖아요.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별 주식에서는 거래량이 중요한데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거래 대금이 중요한 거거든요. 코스피 코스닥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코스피부터 보실까요? 자, 여기 맨 밑에가 언제예요? 연말, 크리스마스쯤 해가지고 연말인데, 이때는 자, 12월 말이죠, 그죠? 코스피 거래 대금이 5조 원, 6조 원 정도였어요. 1월 2일 날 새해 첫날에도 거래 대금이 6조 원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적었죠. 6조 원이면은 5조 6조면은 그냥 이거는 말도 안 되게 거래 대금이 없는 거예요. 거의 영양실조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 거래 대금이 지금은 얼마냐? 자, 지난주에 얼마였죠? 10조에서 많으면 17조. 지난주 월요일날 10조, 그 다음에 목요일날 17조, 금요일날은 13조, 오늘은 12조. 거래대금이 이 정도 많은 건가요? 예, 많은 겁니다. 시장이 이거는 화랑일 때 나오는 거래대금입니다. 나라 망할 것 같죠? 음?
근데 왜 이럴까요? 제가 요즘에 계속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언론 뉴스, 헌법재판소에서 막 무리하게 재판 진행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대통령이 탄핵될 것 같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탄핵이 돼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소리가 아니고 그냥 돌아가는 거 보면 탄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식시장을 보면은 탄핵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를 믿을지는 여러분들 자유인데 전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뉴스 보면은 탄핵될 것 같아요. 근데 주식시장을 보면 아니야. 탄핵이 안 될 것 같아. 거래대금 엄청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줄어들으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모르고 이 바닥을 떠나요. 미치겠어. 누가 여태까지 힘든 장에서 버티고 이겨냈던 분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 죽겠는 거죠. 코스닥 보세요. 자, 연말 연초 똑같이 보시면 어때요? 거래대금이 5조 원, 6조 원, 심할 때는 4조 원. 1월 2일 날 새해 첫날 5조 원 나왔어요. 자, 이게 거래대금이 적은 건가요? 여기도 거의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거래대금이 엄청 적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주 자 월요일날 9조 9천억 원이니까 거의 10조죠. 화요일날 수요일날 10조, 이번 금요일날도 10조. 아, 이거 지난주 금요일이구나. 어쨌든 이번 주는 계속 월, 화, 그 다음에 금요일날 10조잖아요. 어제는 9조 원이었고 오늘 다 10조예요.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많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 많은 겁니다. 이거는 시장이 화랑일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거래대금은 늘어났다? 중대형주 위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저도 최근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심심하시죠? 저도 심심해요. 뭐 이러면서 매도 사인이 나가긴 하는데 감질나요 진짜. 응? 그냥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코스피 월봉 차트 띄워놓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바닥이다. 11월 달에 바닥 나온 게 맞는데 탄핵이랑 이런 뭐 비상기업 이것 때문에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워서 그런 거지 바닥 나온 게 맞다라고 손꼽고 얘기했잖아요. 힘내시라고. 지수 떨어질 일 없다고. 전문가가 여러분들 그런 소리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신 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순간순간에. 맞잖아요, 그죠? 근데 거래대금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늘어나지 않고 지수만 올라오면은 그거는 그냥 그냥 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또 떨어져서 막 헤맬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을 보셨으니까 뭘 보셔야 되겠어요? 누가 지수를 올리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코스닥도 이제 이건 내가 선을 안 그어드릴 건데 우리 회원들한테 근 게 있거든요. 여기서 거드릴게요. 이것도 월봉상 바닥이었어요. 언제가? 여기는 선 이렇게 그은 아니지. 선 이렇게 그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그랬을 때 딱 여기 나왔던 거예요. 코스닥도 바닥이었어요. 저번에 제가 코스피 월봉만 얘기해드렸죠. 코스닥 월봉도 바닥이었다고. 그래서 여기서 겁먹을 게 없었어요.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거예요.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거 보고 이제 주식시장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들어오신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비상계엄령 터지고 무슨 대통령을 뭐 탄핵까지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뭐 저렇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죠? 네, 저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진 거죠. 자, 그 얘기 좀 뒤에서 할게요. 어쨌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이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걸 보시면 되죠. 왜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어할까? 수익이 잘 안 나시죠? 수익 잘 안 나시는 게 맞아요. 혼자 수익이 잘 난다? 그러면은 정말 슈퍼 고수 아니면은 거짓말쟁이겠죠? 자, 수익이 안 나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코스피 대형주입니다. 코스피 대형주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죠. 1월달 들어서. 그리고 코스피 중형주를 보실게요. 어때요? 여기도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열심히 쭉 끌어올리죠. 어디까지 왔는 줄 아세요? 오늘 종가가 여기죠. 여기가 어딜까요? 작년 8월 9월 그때 고점이에요. 회복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코스피 소형주, 여러분들 소형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소형주는 이제서야 형님들 따라가려고 이제서야 머리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도 저 형님들 따라가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동안의 재미가 없어졌지 당연히. 이재명 씨 지지율은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고 하니까 대선주도 못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다 할 저희가 재미를 못 보신 거죠. 근데 대형주하고 중형주가 저렇게 올라가면 저게 뭐 천년 만년 계속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무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상승이 멈추고 그 다음에 소형주, 개별주, 테마주가 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으시라고. 지수 바닥 나왔다, 대형주 잘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 차례가 오거든요. 근데 왜 못 견디냐 이거지.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원리를 알아요. 아는데도 못 견딘다고. 왜? 정치권 돌아가는 거 보면서 나라가 망할까봐. 그 얘기는 어쨌든 뒤에 또 해드릴게요. 이어서 이건 뭐죠? 코스닥 대형주. 최근에 막 엄청나게 올라왔죠. 1월달부터 여기는요 거의 쉬질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2월달에 이거 잠깐 쉰 게 여기 다예요.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돈을 못 벌었냐 이거지. 왜? 대형주 위주로 갔으니까. 이거 코스닥 대형주입니다. 이거 코스닥 중형주는 여기 신났죠. 최근에 쫙 올려요. 요즘에 무슨 AI 테마, 로봇 테마 뭐 이런 거 움직이죠. 반도체 테마주. 근데 그 중에서 소형주는 안 가고 중형주 위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이제 분위기가. 그러면 테마주가 가더라도 무거운 중대형주는 못 가고 소형주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근데 소형주가 안 가고 중대형주가 먼저 가는 이유는 뭐예요?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란 얘기지. 시장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수급이 안 좋을 때는 테마가 생겨도 소형주만 간다니까요. 근데 소형주가 안 가고 중대형주가 먼저 가요. 그럼 뭐예요? 시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대형주가 갔는데 소형주가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는 거지. 대신에 좀 늦게 가는 거죠. 형님 먼저. 여기는 아우 먼저 이럴 때도 있는데 형님 먼저가 맞아요. 근데 코스닥 소형주는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서야 똑같은 거예요. 저기 코스피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서야 가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1, 2월 달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털렸어요. 털렸어. 응? 털렸다니까. 아까 내 아는 주식하는 사람 중에 내 아는 사람한테 간만에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모두 저를 수신 차단해놨대. 우리 회원 얘기가 아니고요. 내 아는 사람한테. 난 그 사람한테 도움만 줬거든요. 가끔씩 그 사람이 뭐 물어보면 조언해주고.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나를 수신 차단해놨더라고. 지난달까지는 통화가 됐거든요. 물어보길래 대통령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그랬죠. 친한 지인의 지인이기 때문에. 나를 왜 수신 차단했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전 그 사람한테 돈 받거나 뭐 진짜 뭐 생수한 병 얻어먹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를 수신 차단했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필요가 없는 거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돈 달라고 전화했습니까? 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수신 차단. 난 그 사람한테 내가 먼저 전화한 적이 없어요. 웃기죠? 근데 이런 더러운 일을 가끔씩 당한다니까. 언제 이럴 때. 살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 저는 딱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저녁 방송이나 우리 회원들 방송할 때 얘기를 꼭 해드려요. 나 오늘 이런 일 당하고 왔다고. 이게 뭘 암시하는 건 줄 아세요? 바닥 나왔다 이제 간다 그 소리예요. 이상하게 희한하게 그런 인간들은 돈 못 벌게 하더라고.
진짜예요. 순위 차단해놨더라니까. 전화했더니 바로 연결할 수가 없대.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해봤어요. 바로 맞아요. 연결할 수가 없대. 네? 근데 그 사람이 왜 제가 필요 없다고 느꼈을까요? 앞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고 강하게 또 믿음이 왔겠지 또.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난리를 지르고 나니까 주식이 막 올라가요. 어떻게 이 인간 지표는 바뀌질 않아. 여러분들은 잘 이겨내서 꼭 수익 내시고 나중에 물가가 더 오르고 그러면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털리지 마시고 이제 제가 언론에 속지 말라는 얘기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그래도 가끔 할 거예요. 맨날 속는 분들이 있어서 언론에 이제 안 속으시겠지만 정치인한테도 속으시면 안 돼. 응? 돈 버셔가지고 아무튼 편안한 노후를 보내셔야죠. 나이 드셔가지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거 요즘에 그거 할 짓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옛날에는 어르신들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자식들한테 손 벌리면 그것도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게 싫으셔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언론이랑 정치인한테 속으시면 안 된다고. 어쨌든 지수가 중대형주 위주로 갔고 소형주는 이제서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맞죠? 그러면 코스피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가고 있을까요? 코스피 지수를 올리는 건 누굴까? 확인해야 되겠죠? 업종으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지워졌나? 여기다. 코스피 금융. 최근에 2월달 들어와서 금융주들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가 늘면서. 그러니까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코스피 쪽에 있는 대형주 특정 업종하고 그거를 대표하는 대형주 중에서 신고가 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지수를 올릴 때 꾸준하게 막 돌아가면서 올리는 거예요. 하나만 올라가는 하나니까 한 특정 종목이랑 특정 업종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돌아가면서 가요. 몇 개의 업종과 몇 개의 종목이. 그래서 지수 상승이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거 믿어도 되겠다. 자, 금융, 그 다음에 제약, 이것도 1월달하고 2월달에 많이 올라왔죠?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가겠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나게 뽑고 있죠? 그리고, 자, 이건 누굴까요? 코스피 운송장비 부품. 와, 1월달에 신고가 나고 2월달에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죠? 코스피 운송장비 부품이라고 되어 있죠? 운송장비는 그게 세 가지죠? 육상, 해상, 항공. 그쵸?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게 누구예요? 한화오션, 미친듯이 불을 뿜었죠. 조선주,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다 아시잖아요. 불을 뿜고 있고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볼게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 들어서 미친듯이 뽑고 있죠. 심심해서 올라오고 있을까요? 제가 뭘까요? 코스피 쪽의 기계 업종을 봅시다. 코스피 기계장비. 자, 미친듯이 1월달부터 뽑으면서 올라오고 있죠. 이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누굴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원전 수혜주. 뭐예요? 기계. 이거 기계 업종을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LS 일렉트릭 전력 설비죠. 그리고 STX 엔진 오늘 급등하잖아. 뭐예요? 조선 부품주라고 해야 되나? 네. 두산 로보틱스 이거 로봇이잖아. 로봇이면 기계겠죠. 미치듯이 뽑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방산 LIG 넥스원. 얘가 뭐 음식 업종이에요? 무슨 업종이겠어요? 뻔하잖아요. 코오롱 인더 이제 이런 것도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더라고. 미친듯이. 이거 옛날에 진짜 잘 나가던 건데 네? 옛날에 10년 전에 15년 전이구나 벌써. 이때 미친듯이 갔었어요. 최고의 인기 개미들이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산
뭐죠? 지주회사. 한화 지주회사죠. 미친듯이 뽑잖아요. 한화의 시가총액은 3조 7천억 원, 두산의 시가총액은 5조 9천억 원. 얘네들이 소형주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들이 막 급등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수를 계속 끌어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망한다고요? 어떤 놈이 그런 겁니까 도대체? 안 망하잖아. 그 다음에 기기업종 중에 현대인프라코어 올라가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급등한 거 맞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다 내려와도 얘는 안 내려오잖아요. 지금 뭐겠어요? 이게 대표적인 굴삭기 포크레인 만드는 회사잖아요. 현대건설기계 뽑죠? 시가총액 1조 4천억 원. 그 다음에 오늘 현대건설 건설사들 다 망한다며. 망한 게 뭘 망해요? 현대건설 오늘 8% 급등. 최근에 올라온 거 보세요. 무섭게 올라오잖아. 얘네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할까요? 경기 민감주.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경기 방어주. 경기 방어주 중에 대표적인 거 누구죠? KT 같은 통신회사죠. KT 주가 볼까요? 작년 하반기 때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때 경기 방어주는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이 당시에 이거 자꾸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고. 근데 11월 말, 12월 초에 고점을 찍고 횡보합니다. 얘네가 횡보하면서 경기 민감주인 저 업종들이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럼 뭐예요? 시장이 망한 게 아니잖아요. KT만 그런 게 아니라 SK텔레콤 차트 똑같죠? LG U+, 네, 다 내려왔잖아요. 못 가잖아요. 이제. 그럼 경기 민감주가 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밝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경기 선행지수일까요? 동행지수일까요? 후행지수일까요? 즉 경제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거를 먼저 반영하냐 아니면 같이 가냐 나중에 가냐인데 주식시장은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미리 올라간다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면 또 그거 반영해서 또 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멀쩡하죠 주식시장. 아니 제가 2022년도에 미국이 미친듯이 금리 인상하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회복이 안 됐잖아요. 3년 동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이 제일 세요. 아이러니하죠. 대통령이 지금 감옥 들어가서 지금 탄핵될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헌법재판관들 하는 거 보세요. 응? 탄핵 기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웃긴 거 뭐냐면 주식시장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LS 일렉트릭하고 오늘 신고가 나고 18% 급등했죠. 현대 일렉트릭 이런 거, 효성중공 이거 다 저기잖아요. 전력설비 그죠? 이 종목들이 작년에도 많이 올라왔고 근데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도 신고가가 나고 있거든요. 방금 보셨던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이 당시에 왜 급등했는 줄 아세요? 자 이제 정치권하고 이제 엮어서 같이 얘기 드릴게요. 왜 개미들이 털렸는지. 이게요, 미국의 전력 설비가 노후돼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많이 지금 진출해서 돈 벌 수 있다. 그래서 전력 설비주들이 급등한 거 아니에요? 그 기대감 때문에 미국에 진출한다고? 응? 근데 방산주 급등하는 이유가 뭔데요? 미국이 허락을 해주니까 우리가 그 나라들한테 무기 파는 거 아니에요? LIG 넥스원 마찬가지고 방산주 신고가 왜 나는데 미국이랑 앞으로도 계속 협력을 할 수 있으니까. 응? 미국이 만약에 우리나라 무기 못 팔게 제동 걸면 우리도 할 말 없어요. 두산 로보틱스 오늘 여기 로봇주들 많이 급등했죠? 네? 로봇주들 여기 보면은 뭐 유일 로보틱스 이런 거 상한가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얘네들이 왜 가는데 처음에 급등했던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로봇 관련된 이거를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급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이 뭐냐 다 미국이랑 상관이 있어요. 아까 뭐예요?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조선주 왜 가는데요? 왜 가긴요? 미국이 트럼프가 11월에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한테 조선주, 조선 사업 협력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왜 가는데요?
원전. 미국이랑 SMR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망해가지고 지금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막 그러는데 다 미국이랑 협력하는 쪽의 기업들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신고가 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주식시장 상승률 꼴찌가 3년 동안 우리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승률 1위가 독일이나 이런 데를 빼면 우리나라가 1등일 것 같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왜 개미들은 털리냐 이거죠. 지금은 누가 털리는 거라고요? 정말 힘들 때 이빨 꽉 깨물고 참고 이겨내고 그렇게 노력하셨던 분들이 좀 털린단 말이에요. 왜 털릴까? 자,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이게 맞을 거예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12월 3일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되고 나서, 정치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 그걸 이미 겪어봤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잘 따라오셔라. 응? 오히려 주식시장이 호재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죠?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때도 뭐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그래도 잘 이겨냈고 버틴 사람들은 돈 벌었다. 대신에 버틴 사람이 별로 없었겠지 그때도,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2016년하고 2017년에 뭐 그때 최순실 무슨 태블릿 그거 시작해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 이재용 씨 막 구속되고, 그죠?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뭐 탈원전하고 막 기타 등등등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문재인 정부가 잘했건 못했건 그 얘기는 치우고, 근데 이제 그게 언제였냐면 똑같아요. 2016년 말 2017년 초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한 얘기는 제가 거의 한 얘기 여기서 얘기한 적이 없었을 거라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2016년 17년 그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그때도 12월 달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이제 심판을 해가지고 3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냐면,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사드 보복하고 뭐 되게 혼란스러웠고요. 그때 뭐 광화문이라는 데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지가 뭐냐면, 그때 중국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고 북한도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잡아먹히는 게 보였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뒤에서 중국이랑 북한이 우리나라에 이제 뭐 개입을 하고 뭐 그런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판관들이 그때 8대0 전원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하는 것도 봤고, 그 당시에 판사들이 어떤 수사를 하고 어떤 재판을 하는지 다 봤거든요. 나라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도 막 싸우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전쟁 나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때 전쟁 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언론이 썩었다는 걸 그때 이미 깨달았고, 이해가세요? 네. 그리고 그 당시부터 부정선거 얘기가 그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전자개표기가 전 세계에 수출되어 있는 게 그게 문제가 많다. 그 얘기 그때도 있었어요. 요즘에 무슨 탄핵 비상계엄 이후로 부정선거 얘기 많이 나오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저는 여기서는 그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근데 형상기억 중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 그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주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주식하는 사람이 그런 거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탄핵, 뭐 중국 관련 언론 썩어 문드러진 거, 미국의 민주당이 미친놈들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알고 있었다고. 이미 8년 전, 10년 전부터. 그래서 8년 전에 탄핵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 당시에는
저만 힘들었던 것 같아. 제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뭐 탄핵한다, 뭐 북한이 뭐 전쟁 날 것 같다 그러잖아요. 주말에 밖에 나가죠. 주말에 어디 너무 힘들어서 잠깐 바람 쐬러 나가면 사람이 바글바글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날도 북한에서 김정은이 매일 새벽마다 미사일을 막 수십 개를 쏴대도 사람들 다 놀러 갔어요. 전쟁 나는 거 아니냐고 언론에서 떠들어도 다 놀러 갔어요. 제 고향이 원래 경기도인데 부모님 뵈러 갔다가 거기 대구도 이런 데 있잖아요. 제부도 차가 엄청 막혔어요. 다 놀러 댕기고 다 그랬어요. 그냥 저만 힘든 거더라고. 나만 힘든가 막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저랑 이제 그때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힘드세요 요즘에? 나라가 걱정이 되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대. 왜?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응? 이미 알고 있는 일이 그냥 벌어져서 그래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냥 그때 힘들어했던 사람들은 지금 하나도 안 힘들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뭘. 근데 지금 개미들이 일반 국민들 왜 이렇게 힘들어하실까? 요즘에 밖에 나가면 가게도 장사 안 되고 매출 막 떨어지고 다들 힘들어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제서야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이제서야 나라가 공산화될 것 같고 중국한테 먹힐 것 같고 미군이 떠날 것 같고 이러다 경제 내려앉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거든.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건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건 중도건 뭐건 간에 내가 20살이건 30살이건 뭐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호남에 살건 뭐 저기 전라도에 살거니까 경상도에 살건 강원도에 살건 뭐야 이건 아닌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굴 지지하시든 이거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미 8년 전에 힘들었던 거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뭐 판검사들이 미쳤구나, 언론이 미쳤구나, 정치인들 저것들 뭐하는 곳들이지? 뭐야 뒤에 중국 있는 거야? 기타 등등. 부정선거 이거 음모론 아니었었어? 근데 이거 뭐지? 왜 수사를 안 해? 그걸 이제서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 이제 그게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라 망할까봐. 뭐 화교들 혜택이 뭐 어쩌고저쩌고. 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거. 화교들 혜택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내신 5등급 6등급도 서울대 의대 간다며. 그걸 이제 알았냐고. 근데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긴 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서야 한 거라. 그러니까 망할 것 같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8년 전에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집에 저 비상식량 사놨어요.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그렇잖아. 8년 전에 제가 그랬다니까. 식구 시켜가지고 집에다가 생수랑 비상식량 한 달치 내가 사다 놨어요. 사다 놓으라 그랬어. 혹시 모르니까. 그 당시에 그랬다. 근데 지금 제가 웃고 있잖아요. 왜 웃고 있겠어요? 겪어봤으니까. 이미 다 아는 거니까. 한 5년, 10년 뒤에 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러시지 않겠어요? 또 왔구나. 커봐. 근데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 네.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주식시장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바이든이 2022년대에 금리 미친듯이 올려갖고 전세계 주식시장 폭락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집값 폭락해가지고 주식시장도 내려앉았고 맨날 뭐 PF 부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망하고 중국 부동산도 망해서 우리나라 다 끝장날 거라고 3년 동안을 괴롭혔잖아요. 금리 인하도 안 해주고 힘들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끝나고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여기에서 무슨 이유인지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술 먹었나 진짜? 저도 그랬거든요. 술 먹었어? 왜 저래? 저도 그때 최근에 대통령령 많이 했잖아요. 작년 말에. 이게 뭐냐고 이게. 근데 어쨌든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일반 평범한 국민들이 이제 뭔가를 이제 알게 된 거지. 이제 깨달았다기보다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뒤늦게 마음고생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겨내야지. 여기서 왜 뒷걸음질 치는데? 응?
여러분들 재벌 조금은 부럽지 않으세요? 물론 그만큼 큰 돈, 재벌처럼 큰 돈은 필요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돈 벌고 싶으시잖아요. 재벌, 갑부는 언제 태어나는 줄 아세요?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그때 그 공황, 인천공항, 제주공항 말고 공황, 패닉, 공황 상태를 이겨냈을 때 그때 갑부가 나와요. 거기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도망가냐고. 제가 코스피 월봉 찍어 딱 보여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바닥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틀렸던가요? 맞았잖아요. 탄핵으로 가든 아니든 주식시장 올라갈 거라고. 왜? 자, 탄핵이 기각된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돌아오겠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드러났던 걸 싹 정리하겠죠? 그리고 미국이랑 더 친하게 지내겠죠? 가깝게. 중국은 이제 중국이랑 더 멀어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불을 뿜지 않겠어요? 자, 탄핵이 인용됐어요.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일부터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야 이렇게 될까요? 안 그래요. 홍콩도 약간의 시간은 있었잖아요. 홍콩도. 그동안에 주식시장이 폭등하겠죠. 왜? 외국인이 나가겠지. 탄핵이 인용이 돼서 정말로 인용됐는데 나라가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면 자본주의 세력들이 우리나라에서 나가겠죠. 근데 여태까지 사놓은 게 그렇게 많은데 하루 이틀? 한두 달? 1, 2년 만에 이게 끝날 거라 생각하세요? 오래 걸려요. 사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어지간하면 이제 그런 일 안 벌어지겠죠. 그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러면 한번 올려요. 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한테는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게 기회 아닌가요? 아니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왜 도망칠 생각만 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방송할 때 어떤 대본도 없이 그냥 쭉 얘기하죠. 왜? 경험이 많거든. 오늘은 제가 약간 목소리가 떨리거나 조금 흥분된 상태로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왜? 제가 8년 전에 겪었던 일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거든요. 제가 집에 비상식량 사놓은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부끄럽게? 예? 네? 이런 얘기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얘기 뭐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음이 그만큼 힘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머릿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자꾸 쳐내세요. 자꾸 받아들이지 말고 걔랑 자꾸 노시면 안 돼. 힘들 때 패닉에 빠졌을 때 꼭 생각 속에서 나인 것처럼 누가 말을 걸어요. 힘들다. 때려칠까? 그만할까? 돈 뺏어 좀 기다릴까? 진공성 방송 맨날 똑같은 것 같아. 그만 들을까? 누가 자꾸 말을 건다니까? 그거 자기 자신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어봤는데 그거 내가 아니더라고. 걔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꺼지라고. 그럼 꺼집니다 진짜. 귀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시라니까. 네? 나쁜 길로 끌고 가는 게 뭐예요? 그게 나는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네. 이상한 생각 들어오면 자꾸 쳐내시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네요. 좀 더 하고 싶은데 삼각수렴형이랑 그거 내일 해드릴게요. 그 삼각수렴형이랑 박스권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이런 얘기 한다고 이제 시간이 좀 했으니까 그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제 사진 잠깐 띄워볼게요. 자꾸 표인봉 닮았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봐도 표인봉을 닮은 것 같아. 잠깐만 사진 어디가? 제가 제 사진을 띄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보이시죠? 제가 잘생겼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무료 정보 추천을 많이 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제가 잘생겨서 제 방송 보시는 것도 아닐 거고 제가 무슨 무료 정보 추천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1대1로 수익 드는 것도 없는데 무료 추천해가지고. 근데 제 방송 왜 들으세요? 저 믿으시니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믿으니까. 그죠? 네. 제 얼굴 때문에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 믿으니까 들으신 거죠? 네. 조금만 더 믿으세요. 조금만 더 믿으시라고. 여러분들한테 뭐 돈 받고 강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전환길 씨처럼 60억을 뭐 포기할 그런 건 없어요. 연봉 60억은 택도 없는 소리니까. 그분처럼 그렇게 아주 맛깔나게 강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저 믿으시잖아요. 믿으셨잖아. 그러면
수신 차단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왜 수신 차단을 해?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 나중에 또 돌아오게 돼 있어. 네. 언제 그랬냐는데 돌아온다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들 좀만 더 믿으세요. 아셨죠? 네.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말 있잖아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참고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셨죠? 뭐라고요? 잘 되실 거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삼각수렴형이랑 박스권 매매 기법은 내일 또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내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이겨내시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이기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 쭉 가는 게 이기는 거니까 늘 하던 대로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내일은 종목 얘기 좀 많이 해보자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뉴스 막 나오던데 이재명 씨 대장동 재판부가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김동현이라는 판사, 이 사람 유명한 판사인데 이 사람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씨한테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겠어요. 네. 재판이 한 달 이상 연장될 거거든요. 지연될 거거든요. 그러면 호재인가? 근데 위중교사 무죄대로 준 사람이 김동현 판사인데 이 사람이 대장동 판사였거든요. 근데 이 판사가 자기가 다른 데로 가고 싶다고 신청했는데 그렇게 될 것 같대요. 그건 다른 판사가 왔는데 그게 이 사람한테 좋은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재명 관련주가 밑으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 아니면 아예 반응 안 하는지 꼭 체크하세요. 대선주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셨죠? 네. 아무튼 잘 될 거라고 믿으시고요. 믿는 사람이 그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교를 떠나서. 그죠? 네. 오늘 밤 푹 주무세요. 생각이 많은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